다시 세상 끝의 카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의 후속작이죠. 다시 세상 끝의 카페에 제가 자리 잡고 딱 앉아서요. 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카페는 굉장히 많이 특이합니다. 메뉴판도 이상하고요. 인테리어도 음식도 특이해요. 무엇보다 손님에게 너무 관심 많은 카페 직원이 가장 신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제가 그 카페 직원이 되어 볼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와이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카페에서 손님이자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한번 들으신 후에요. 퇴근 후나 주말에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좋은 카페에 실제로 방문하셔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벽한 날이네요, 여러분.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적당히 따뜻한 공기에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른 물결, 드문드문 서 있는 작고 예쁜 카페들, 차를 운전하며 두 번의 커브길을 지나는 여러분 주변으로 하와이만의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색 조합들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 섬이 참 멋진 섬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아침이네요. 청록색 바다와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다채로운 꽃들과 행복한 색들의 향연. 누군가 이곳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리지? 스스로 자문해 볼 법도 한데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곳 하와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현재 좀 과하게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정장에다가 꽤 불편해 보이는 구두, 무엇보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잠깐 그 차를 세워서 차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볼과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대고 하고 있는 신경질적인 전화 통화까지, 이걸 전부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곳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대비됩니다. 차 문은 성공적으로 닫았어요. 그런데 차 키를 그만 자갈길에 떨어뜨리셨네요. 점점 더 일그러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며 저는 어쩌나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있는 카페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오던 중 여러분은 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차 키를 더듬어 찾다가 다시 떨어뜨리고요. 네,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삐빅 차 문을 잠그는 데 성공한 여러분의 스마트폰 너머에서는 갑자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이고 연결이 나쁜지 큰 소리로 말하다 이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버리네요. 어서 오세요. 카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울상입니다. 전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끊어져서요. 네, 여기선 종종 있는 일이에요. 들어오시겠어요? 여러분은 안을 슬쩍 둘러봅니다. 저의 옷차림, 그리고 뭔가 여러분 스스로와 이질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에 다른 데로 갈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도 들립니다. 20분 정도만 더 가면 다른 카페도 많아요. 거기는 휴대폰도 잘 터질 겁니다.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 조금 쉬다 가셔도 좋고요. 간단한 음료라도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결정하세요. 청량한 탄산수 한 잔을 가져다 드리며 메뉴판을 건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에는 이런 질문이 쓰여 있네요.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이 질문을 가리키는 제 손가락을 따라 여러분의 눈길이 아래로 내려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좀 더 계실 생각이면 이 질문이 필요하실 듯해서. 가시기 전에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손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랑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네, 사실 이 카페는요, 평소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없는 카페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어딘가 의심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만 기적같이 나타나는 그런 카페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창문에서 정말 아름답게 쏟아지는 햇빛, 빛나는 물결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을 열고 앞에 있는 카페 직원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슬픔과 좌절, 어쩐지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불편한 마음.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니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말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웃기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 이 시간, 이 감정이 마치 온몸에 퍼지는 통증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은 혼잣말 하듯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질문. 그러자 여러분은 또 한 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솟구치는 고통이자 욕망이겠죠. 여러분 눈에서 난데없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건네받은 손수건을 꽉 쥔 채 얼마나 정적이 흘렀을까.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이 꽤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 끝자락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공원으로 달려가서 그네를 탔어요. 몇 시간 동안 탄 적도 있고요. 그네가 가장 위에 오를 때 딱 그때 느낌 아시죠? 저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춰서 그냥 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초만 더 자유롭게 떠 있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하늘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높이 그네를 타도 그네를 탈 때처럼 저는 항상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야만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죠. 결국 저는 17에 집을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손님은 그때 이후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죠. 맞아요. 그 이후로 쭉. 그 이후로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괜찮다 정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큰 의미는 모르겠으나 직업도 뭐 괜찮고 벌이도 그냥 저냥, 직장 외 일상생활도 뭐 괜찮고, 배우자, 사랑스러운 아이도 좋고요. 인간관계도 원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에는 그냥 괜찮은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똑부러지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확히 똑같은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은 깨닫거든요. 변화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에 완전히 빠져서 집중하고 다른 꿈을 꾸고,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내비게이션은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은 손님을 만나고 그게 우주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전원이든 자동차 시동이든 일단 켜야겠죠? 맞아요. 탄생이죠. 그 다음은요? 내비게이션이 저의 위치를 파악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는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뺑뺑 돌아도 내비게이션 목소리는 절대로 격양되지 않잖아요. 그냥 경로를 재탐색한다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걸 해줄 뿐이죠.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정확히 모를 때 내비게이션 검색 기능으로 대략 검색해 봤다고 칩시다. 국립공원, 박물관, 카페. 그런데 손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달렸어요. 꽤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면 끝은 뭔가요? 운전을 하다 지치겠죠. 저처럼요. 그럼 그땐 뭘 하시겠어요? 일단 차를 세우기로 결정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없는 질문에 맥없이 답을 이어가던 여러분은 정확히 이 질문에 무척 혼란스러워합니다. 1분만 생각해보세요. 차를 세우기로 결심하기 직전에 손님 머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목적지를 어디라도 잡자?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죠. 차를 세우고 싶은 이유가 뭔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게 힌트가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멍하니 운전하는 거 그만하자. 그리고 그곳으로 가자. 솔직히 항상 원했던 거잖아. 그럼 그냥 지금 가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삶의 목적지인 건가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5명 중 1명은 정년을 채우지 못해요. 인구의 약 20%는 내가 대략 몇 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요즘 새로운 내비게이션에는 행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적지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자주 찍었으면요. 나중에는 검색하지 않아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목록을 뽑아 보여주는 방식이죠. 내 돈, 그리고 내 시간. 이걸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막 줍니다. 그런데요. 우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자유와 좀 더 즐거운 환경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주일에 50시간씩 쓰게 되면 우주는 이 사람이 마치 이런 삶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더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물인 경험들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거죠. 그건 무슨 앙심이라도 품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한 시스템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니까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에 쓸지, 누구와 어울릴지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활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즐거움, 만족감, 행복, 기쁨, 혹은 완전히 다르게 일부러 박탈감을 느끼려는 행동도 하고요. 우주는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죠. 손님의 행동, 생각, 의도를 바탕으로 손님이 원하는 걸 그냥 정확히 줄 뿐이에요. 살짝 소름이 돋는 듯 몸서리 쳐지는 분위기. 늦은 오후가 되자 어느새 태양은 수평선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 놀라운 소위 안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멀리 돌아가고 있어도 이 안내 시스템은 언제나 인간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거든요. 그런데요. 이 안내 시스템을 딱 깨닫는 순간 거꾸로 이 시스템이 인간의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반응해서 대답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무대에 올라가서 정해져 있는 대사를 읽고 내려오는 배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이어져 있어서 연결을 끊을 수도 없고요. 모든 순간, 모든 결과는 사실 손님과 안내 시스템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거예요. 손님은 스스로 원하는 걸 딱 보여주고 손님의 내비게이션은 그걸 기반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럼 저는 제 연결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매번 저에게 날아오는 안 좋은 기회들 그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운 도착지를 입력해보세요. 손님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지금 나가서 서핑을 하고 싶나요? 못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으세요? 그걸 하면 돼요. 저기 멀리 보이는 악기 연주자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싶다면 당장 가서 참여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독이 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로 계속 돌아가면요. 우주에 보내는 신호는 나는 독이 되는 이 관계를 더욱 원한다가 되겠죠.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우리 안의 내비게이션은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요구하지 않고 중식당을 좋아한다고 알고리즘이 한번 이해만 한다면 중식당을 제한하기 시작하겠죠. 이 안내 시스템은 뭐 심술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유독 누구는 잘 되게 하고 누구는 망하게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어두운 면도 반대로 밝은 면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으로부터 배운 다음 제한하고 조정할 뿐이죠. 다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원래 데이터를 한 번에 싹 다 삭제하고 바로 리셋 이런 건 안 돼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50번 검색한 기록 한 번에 싹 지우고 중식당만 50번 써넣은 다음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렇게 작동할까요? 내심 쌓아두었던 그간의 그지 같은 데이터들 다 삭제하고 싶었던 여러분은 우물쭈물합니다. 지금까지 운전해온 손님만의 그 시간들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태어나는 곳은 선택 못하지만 머무를 곳은 선택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 태어날지는 선택 못하지만 이 순간 누구와 함께 할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손님의 모든 새로운 선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손님이 쌓아온 그 시간들이 결정합니다. 서핑을 하러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풍경과 다소 어울리지 않았던 정장을 차에 넣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여러분은 곧바로 밖으로 가서 서핑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넨 후 물을 잡는 법부터 배웁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갈 때 카페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죠. 가시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안개가 짙게 낀 아침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관이 넓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빽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현관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마당에서 숲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그 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현관 앞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은 마치 그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현관에서 밖을 내다봐도 마당이나 나무는 잘 안 보입니다. 짙은 안개가 껴있으니까요. 그 안개는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자기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불확실성도 섞여 있고 평생에 걸쳐 받아들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은 현관 흔들 의자에 몸을 맡겨요. 그러는 동안 딱 5분 안개가 거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면 의자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서 그 삶을 살겠다고 혼자 생각하죠. 그때 마치 마법처럼 5분 동안 안개가 걷히고 본인이 진정 살고 싶은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길이 나에게 오라고 막 손짓하죠. 달에 비친 물결이 반짝이는 사이사이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5분 동안 흔들 의자에서 일어나 그 길을 나설 생각을 해요. 그 길에서 겪게 될 모험과 기쁨 그리고 큰 보상을 상상하죠. 그런데 그 5분이 지나면 다시 안개가 짙어져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럼 다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있어요. 흔들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림에 지친 여러분은 이제는 5분 말고 1시간 정도만 안개가 걷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보인다면 이제는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 그 계단을 내려가서 그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영감을 주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들어요.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요. 마치 감독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실제로 1시간 동안 안개가 걷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 또 한 번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 길은 저번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나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1시간 내내 일어나서 그 길을 내려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험, 기쁨, 보상에 대한 상상에 다시 한번 힘이 납니다. 가보려는데 1시간이 지나 다시 안개가 내리네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그대로 앉아요. 흔들 앞뒤로 몸을 움직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24시간만 딱 안개가 걷혔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보인다면 그 삶 살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이 나이에 죽기엔 너무 밝았던 그 사람, 그렇게 24시간 동안 안개가 걷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명한 그 길이 다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네요. 왜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들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 찬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빨리 움직이고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껴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고 안개가 다시 짙어집니다. 분명 준비했는데,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지. 다시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밖을 내려다보니 더 이상 안개가 없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안개는 끼지 않죠. 하루, 이틀, 안개가 끼지 않아요. 현관 너머엔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가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죠. 안개가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 있는 그 길에, 그 찬란함에 결국 견딜 수 없게 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드디어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을 떼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에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젊어요.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재능이 있어요. 안개를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안개가 짙은 날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막습니다. 다시 안개가 짙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요.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걸어봐야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적어도 바로 앞 1m는 볼 수 있다면 일어나서 한 걸음 가세요. 그리고 또 앞을 보면 1m가 보이겠죠.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1m는 아닐 겁니다. 오늘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1m만큼은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니까요. 바로 그 새 길이 우주가 여러분 여정의 출발점을 새겨놓은 곳이에요. 왜 그 길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현관부터 바로 이어지게 놓아두지 않았을까요?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차는 멀어져 갑니다. 짙어진 안개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 끝에 카페를 두고 다시 멀어져 가죠. 여러분의 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